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저희 톡스타 오늘 또 금요일장입니다. 2월의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2시간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시간 1부, 2부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1부에서는 먼저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2부에서는 이주식 사지 마라 코너 시간으로 두 분의 스타분과 함께 증권가 리포트들을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부에서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빠르게 전화 문자 별톡방 이용해서 지금 바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전화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주 활용하시는 카카오톡으로도 아주 손쉽고 빠르게 종목 신청 무료로 남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입장하시면은 무료로 종목 신청 가능하시고요. 저하고 스타분들하고 방송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소통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점까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월의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저희 톡스타 별톡방에 입장하시면은 톡스타 별톡방 매니저분께서 매일매일 그날 시장 상황과 함께 특징주들 정리해서 오전, 오후 나눠서 고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톡스타 별톡방에 무료로 빠르게 입장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를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 시각 톡스타 별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별톡방도 열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볼게요. 자, 오늘은요.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연휴를 앞둔 금요일이기 때문에 지금 8시를 기점으로 상당히 밖에 차도 많이 밀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교통체증이 상당할 거라고 하던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많이 외출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어떤 분들이 출첵을 해주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트님께서 출첵합니다. 키트님이 역시나 1등으로 출첵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대박을 위하여님께서도 인사해주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대박을 위하여님. 자, 그리고 대박이님 본방사수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대박이님 저도 항상 감사드려요. 자, 그리고 난다요님도 오셨어요. 출첵 본방사수 라고 하시네요. 난다요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해피해피님께서 안녕하세요. 너무 예쁜 민재현씨님 그리고 스타님들 본방사수입니다. 설 연휴 건강하게 즐겁게 보내시고요. 복 많이 받으세요. 넷마블은 좀 기다려야겠죠? 라고 하셨어요. 넷마블 정말 왜 이렇게 안 가는 건지 오늘 종목 상담 한번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우리 해피해피님 그리고 해피해피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톡스타 시청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휴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우선 오늘 2월의 첫 거래일 여러분들의 종목은 어땠을지 종목 진단부터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톡스 1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면서 오늘 1부 함께할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네, 자, 오늘 함께할 스타분들과 인사부터 나누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2월의 첫 거래 양시장의 방향성을 달리하며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선은 시장 이야기부터 살짝 나눠봐야겠죠. 상승타이밍스타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과 함께 시장 오늘 좀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2월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1월 효과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1월 효과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코스피 코스닥 모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힘을 지금 2월 달에 이어갈지 못 이어갈지는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지금 시점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12월 달에는 굉장히 공포를 느끼셨을 것 같고 또 1월 달에는 굉장히 큰 아쉬움을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해서 1월 달에 매수 못했으니 2월 달에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한 템포 좀 기다렸다가 시장을 접근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오늘 한번
시합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월 시장, 1월 효과도 아무래도 있었기 때문에 2018년도처럼 최악의 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톡톡히 좀 1월 효과를 봤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상승 타이밍 스타께서는 그래도 2월에도 아직은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 시장이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우리 김보은 스타께서는 2월 시장 앞으로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인사 말씀과 함께 시장 이야기 좀 살짝 해주실까요? 네, 2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일단 달러 방향을 일단 잡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월에 증시가 올라왔던 이유 중에 대부분은 어차피 이제 원달러,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원달러가 쭉 밀렸죠? 쭉 밀리니까 지수가 쭉 오르잖아요. 외국인이 왜 샀는지는 이거 보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안 사면 바보죠, 여기서. 일단 외국인이 많이 샀는데, 일단 외국인이 순매수가 상당히 많았다는 부분 어제 교육 시간에도 또 얘기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오늘입니다. 이거 오늘 수급 현황표인데요. 외국인 순매수 맞습니다. 순매수 했고, 코스닥 순매수 했는데, 선물을 지금 이번 주부터 대량으로 다 환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3,000계약 지금 선물 매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도한다는 게 신규 매도가 아니라 미결제 약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신규 매도가 아니라 그동안 선물 매수 쌓아놨던 거, 자 1월로 가볼게요. 선물 매수 쌓아놨던 거 던지고 있는 거예요. 선물 매수를 쌓아놨던 걸 던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선물 매수를 이제 그동안 쭉 쌓아왔는데 그 쌓아온 것들에 대해서 이제 청산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청산을 하고 신규 매도도 지금 조금씩 들어가고 있고, 그런 의미로 따져봤을 때는 우리가 사실, 시장이 앞으로 계속 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리고 지금 원달러 환율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다시 고개를 들었고, 왜냐면 나올 거 이미 다 나와가지고, 파월이 풋을 2번이나 했죠. 파월 풋 2번이나 했는데, 일단 파월 의장이 계속 이제 말을 좀 세게 바꿔가지고, 제가 봤을 땐 트럼프 대통령이 따로 부른 것 같아요. 따로 불러가지고 너 죽을래?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아니 방향이 약간 그래 보여요. 아니, 이렇게 급격하게 바꾸나 싶을 정도로. 그래, 연주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그런 부분들. 근데 2월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있죠. 북미 정상회담 뭐 다음 주에 이제 발표한다고 하는데, 네. 뭐 아시아이고. 여러분이 예상한 거 거의 비슷하다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되게 근질근질하나 봐요. 트럼프 대통령이 막 얘기하고 싶었고, 막 미칠 것 같은데 얘기를 잘 못하고 있는데, 여튼, 거의 베트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트남, 다낭일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일단, 다음 주에 북미 정상회담 얘기 나오고 나면 아마 경협주들이 쭉 움직이긴 할 건데, 2월달 장은 경협주를 과연 언제 청산해야 되냐에 대한 뭐 그런 거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있지 않을까. 지금 경협주가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오늘 철도 관련주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그동안 대하TI 안 올라간다고 엄청 뭐라 하셨을 거예요. 저한테도 막 대하TI 지금까지 계속 물어보신 많았는데, 오늘 딱 올라가니까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럴 땐 고맙다고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일단은, 일단 대하TI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도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일단 이게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 우리가 좀 감안을 한다면, 경협주도 순환매 방법을 좀 노려보자. 그러니까 올라간 거 따라가지 말고 길목을 지키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드디어 좀 구체적으로 다낭으로 정해졌다고 하는데요. 우선은 2월장 김보은 스타께서는 경협주들 위주로 좀 정리를 언제 해야 하고 언제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도 이런 고민들을 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김보은 스타에게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지고 계신 종목들 빠르게 지금 2월장에는 내가 어느 정도 좀 수익을 낼 수 있을런지 계속해서 전화 문자 별톡방 이용해서 종목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저희가 시간이 또 얼마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설 연휴를 앞두고 궁금증들 빠르게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그럼 지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난티가 들어와 있는데요. 문자로 들어와 있네요. 3746님께서 상승 타이밍 스탑으로 아난티를 27,000원에 50% 보유 중입니다.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약손실 중이신데 이미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스타님?
일단은 이런 테마주를 접근을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언제 매수를 하냐가 일단 첫 번째 문제인데요. 이 아난티를 매수하신 투자자분의 매수가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뭐 좋은 기업을 산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매수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최근 들어 남북경협주의 흐름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손실 구간이시다라고 하시는데, 일단은 이 아난티를 포함한 남북경협주는 사실 이 기업 분석의 의미는 지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업 분석 기준으로 본다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사업의 가치보다 훨씬 더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업 분석에 좀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방금 이제 김 본사님께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 베트남이죠. 베트남 다낭에서 지금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1차 때 못했던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 추가적인 이야기가 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난티는 1차 첫 주자로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이미 상승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갈지는 저도 사실은 미지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그러면 차트의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을 좀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난티를 보유하고 있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른 경협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난티가 반대로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24,000원이 저는 손절가다라고 좀 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 24,000원이 뭐냐면 전 고점이죠. 1차 상승 이후에 이 2만 원대를 돌파하려는 그 저항대의 가격이었는데, 만약에 재차 조정을 받아서 24,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투매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난티는 목표가는 가격보다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하는 날까지 그냥 갖고 가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4,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다른 남북경협주들 오늘 종목 상당히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저의 의견은 동일합니다. 어떠한 남북경협주든 뭐 지금 예타라는 예비타당성 면제랑 좀 관련이 돼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한 종목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다수의 남북경협주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뉴스 플로우를 보고 따라가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지금 해당 기업들의 목표가는 단순히 그 기업들의 가격보다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하는 전날 혹은 당일날 청산을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의견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때까지 좀 계속 보유하고 가셔도 괜찮겠지만 손절가는 잡고 가자라는 말씀 주셨어요. 24,000원 손절가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갈게요. 계속해서 문자로 볼 건데요. 6953님께서 김보은스타 앞으로 바이오리더스 종목 남겨주셨어요. 13,000원에 30%입니다.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최근에 근육 퇴행 치료제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 전망이 밝은가요? 뭐 희귀약품 관련 종목이고요. 일단 플랫폼 기술 가지고 있고 바이오 신약 위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저는 바이오리더스가 신약도 괜찮습니다만은 뭐 건강식품도 화장품도 하고 있어가지고 뭐 그쪽에서 빨리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빨리 돈을 못 벌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신약만 만들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돈을 버는 사업이 좀 나와야 된다. 근데 이제 13,0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만약에 13,000원에 매수하셨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 전망적으로는 뭐 요즘 바이오가 분위기 나쁘지는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기 때문에 바이오리더스도 사실 바이오리더스는 근데 임상하려면 좀 꽤 오래 걸리거든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많이 기다려야 되는 종목이다. 뭐 이슈 나와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제약바이오 올라가면 같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13,0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전 차라리 바이오리더스를 뭐 특별히 잘 알고 매수하신 게 아니라면 그냥 다른 바이오 종목 갈아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지금 아까 13,000원 매수한 게 최근에 산 게 아니고 좀 나중에 사신 거라면, 예전에 사신 거라면 지금 14,000원, 14,100원 한번 찍었을 때 이때 그냥 빠지고 나오시는 게 참 좋지 않나. 저는 이 구간에 올라오면 그냥 다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바이오리더스 같은 종목에 30%나 투자를 비중을 넣어서 하시는 게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바이오리더스에 30%나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 30%씩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종목 비중을 넣으실 때 그럼 나머지 70%밖에 없으시다는 건데 현금 포함해서 70%인 거야? 아니면 주식 다 합쳐서 70%인 거야?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좀 알고는 싶긴 한데 만약에 현금 다 포함해가지고 70%가
남고 바이오리더스에 30%를 넣었다. 비중 관리 잘못하신 거죠. 예, 이런 종목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가봐야 비중 한 10%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당장 비중을 줄이셔야 돼서 그러니까 손절가는 딱 제시해 드릴게요. 손절가는 11,000원 정도, 11,000원 정도 딱 잡아주시고요. 목표가 14,100원 다 던지고 나오시는 걸로 예, 그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내일 당장 내일인 장이 안 열리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열리네요. 꽤 오래 기다리셔야 되겠는데 네. 월요일 날 분위기 안 좋다 그러면 그냥 시초가에 그냥 절반은 바로 그냥 빼주십시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말고 훨씬 좋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요일장에 다음 주 목요일장에 대응에 나가실 수 있는 쪽으로 전략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빠르게 이어가죠. 별톡방으로 갈 건데요. 그 전에 별톡방 좀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종목이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별톡방 오픈해볼게요. 자, 우리 둥구리 왕자님께서 오랜만에 종목 남겨주셨어요. DPC 6,700원에 20%입니다.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둥그리 왕자님 종목 오랜만에 접수 바로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해피해피님의 종목 넷마블 올려주셨네요. 매수가 비중 확인해가지고 바로 접수 넣어드리겠습니다. 둥그리 왕자님께서는 상승 타이밍 스타 부탁하셨고요. 날마다 수익님 오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저 왔어요. 상승 타이밍 스타님 나오셨네요. 민자님 안녕요. 민자님 오늘은 더 이쁘용. 김본스타님 나오셨네요. 라고 하셨어요. 날마다 수익님 반갑습니다. 오늘 어디 안 가시고 또 집에서 저희 톡스타 본방사수 해주고 계시나 봐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궁금하신 종목은 또 없으신가요? 요즘 날마다 수익을 좀 잘 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녁 식사 하시면서 또 저희 톡스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단무지님. 여신 민재 누나 하시면서 박보영 이모티콘을 남겨주셨는데요. 제 이모티콘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단무지님 항상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느림보님의 넥슨 GT 김본스타 앞으로 접수해 주셨는데요. 바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계속 이어가보죠. 둥구리 왕자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상승 타이밍 스타 앞으로 DPC 올려주셨는데요. 6,700원에 20%입니다.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4거래일째, 오늘까지 4거래일째 하락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잘라야 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이 DPC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그 BTS죠. 보이그룹 방탄소년단 이제 관련 기업으로서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기업인데 왜 이제 BTS 관련주를 엮였냐면 바로 이제 자회사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BTS의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이제 그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이 엔터주들의 힘이 좋지는 않습니다. 뭐 DPC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JYP 엔터라든지 SM, 뭐 YG 엔터테인먼트 같이 지금 미디어 엔터주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업들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건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관심에서 조금은 멀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은 전기, 전자, 반도체를 좀 보고 있다 보니까 이 전기, 전자, 반도체 를 보지 않을 때 올랐었던 미디어 엔터주들이 지금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DPC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테마주의 모습이었죠. 이제 방탄소년단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굉장히 올랐었던 기업인데 이 BTS 관련 모멘텀이 사라지다 보니까 주가의 이 상승 모멘텀 또한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시장은 좋은데 나홀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1월 25일 날 기록했던 시가 가격인데요. 이때가 지금 시가가 6,000원대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6,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다시 한번 5,500원 혹은 5,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6,000원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보유가 가능하나 6,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좀 덜어내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점차적으로 이 하락하는 주가의 패턴이 좀 있죠.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 DPC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지난 11월 달에 9,000원대를 고점을 찍었지만 최근에는 7,500원 그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즉 고점이 지금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흐름이다 보니까 매수로 인한 상승세보다는 매도로 인한 앞으로의 추가적인 조정이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좀 안타깝습니다만 조금은 덜어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손절가 6,000원 잡으시고
보유하고 가시면서 꼭 대응을 잘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가죠. 김보은 스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종목명은 삼성 엔지니어링 7854님의 종목인데요. 17,000원에 10%입니다. 언제 매도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오늘 진짜 많이 빠졌어요. 네. 걱정이 참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많이 판 거죠? 어제 실적 발표 나왔잖아요. 예. 어제 실적 발표 나왔는데 제가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했는데 뭔 내용이 나온지도 모르고 아침부터 이렇게 버티고 계시는 게 좀 말이 안 되는데 저는 그냥 그렇습니다. 어제 삼성 엔지니어링 그럼 오늘 실적 발표 나와가지고 확 밀려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 나왔어요. 어제 한 오후 늦게쯤 나왔을 건데 실적 발표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좀 관심 좀 가지세요. 제발. 관심 가지시면 이런 일이 없어요. 보면은 해외 수주 가이던스 25% 하향했거든요. 근데 뭐 솔직히 엄살 부렸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의 이제 대표적인 게 좀 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원래 삼성에서도 삼성이라고 하지 말아라 할 정도로 예전에 실적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삼성 로고를 빼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근데 그렇게 실적이 안 좋아서 지금 턴어라운드 한 상태고 실적 발표 내용은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고요.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해외 수지에 대한 우려는 완전히 불식시켰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뭐 때문에 오늘 쭉 밀렸냐면, 삼성 엔지니어링의 해외 수주 같은 경우에 좀 눈높이를 좀 낮췄어요. 그러니까 시작 발표를 하게 되면 우리 회사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고, 보고서를 이제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좀 재무제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데, 보통 재무제표를 봐도 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IR 할 때 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처음에 이제 어떻게 이 종목들을 진행을 하고 우리가 이 실적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그 얘기한 다음에 그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내가 경영자가 판단해 봤을 때는 어떤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줄인 거예요. 25%로 딱 확 다운시켜 버리니까 외국인들 위주로 해가지고 외국인 기관 전부 다 뭐야 이거. 에이, 그럼 던지자. 이렇게 던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으면 아침에 뭐 해야 됩니까? 좀만 이상하면 매도할 준비를 하고 계셨어야죠. 그러면 이제 16,100원이 전 저점 라인에서 공방했던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 깨지면 던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예, 버티신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손절하고 못 하시겠죠, 당연히. 예, 아까워서 못 하실 거예요. 근데 비중이 10%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제가 봤을 땐 비중이 작으시니까 새로 매수한다는 심정으로 14,900원까지 15,000원대 되겠네요. 15,000원 내려오면 약간 진정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서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쭉 보십시오. 삼성 엔지니어링 제가 얘기 드리는데 경협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무슨 경업주야 뭐 이런 얘기 하겠죠. 해외 수주하는 회사인데 북한에 화학 플랜트 공장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경협이 됐을 때 독일이 통일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3배씩 올랐어요. 거의 모든 종목이. 먼저 가냐 늦게 가냐 차이예요. 아난티 지금 막 가잖아요. 부럽죠? 나중에 경협 잘 되잖아요. 아난티 안 갑니다. 예, 다른 애들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삼성 엔지니어도 분명히 화학 쪽 플랜트가 북한에 거의 없대요. 아예 없다고 전무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삼성 엔지니어링 경협주이기도 하니까 또 언제 또 화학 쪽 또 확 불어가지고 또 뜰지 모른다 약간 그런 것도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정도의 실적이면 충분히 괜찮고 어제 실적 가이던스 나왔을 때 제가 아는 지인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뭐 엄살 부린 거기 때문에 뭐 초과 달성하는 건 가을쯤에 아마 다 초과 달성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망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보유하고 추가 매수 하십시오 그냥. 예. 네. 좋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김보은 스타와 함께 살펴봤고요. 설 특집으로 저희 톡스타에서 김보은 스타의 재무제표 강의를 톡스타 시간에 저희가 준비를 해뒀습니다. 아무래도 재무제표 관련해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혼자서 공부하시기에는 정말 어려우실 것 같기 때문에 연휴지만 저희가 월요일부터 8시에 투자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김보은 스타의 강의를 비롯해서 여러 스타분들의 강연을 준비를 해두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죠. 봄날은 온다님의 종목 볼게요. 별톡방에 남겨주신 종목이네요. 상승 타이밍 스탑으로 한진중공업
1630원에 15%를 가지고 있는데 앞이 캄캄하네요 라고 하셨어요. 정말 차트를 봤더니 앞이 캄캄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최근에 이제 종목 상담을 할 때 이것만 좀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한진중공업인데 오늘 또 한진중공업이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네. 일단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회사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필리핀에 있는 이 수빅 조선사가 지금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해 있죠.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부분이 좋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 이 한진중공업의 지금 주가가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자본 총계가 지금 마이너스가 될 위기에 처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18년도 이제 전체적인 이 평균, 이 회계 결산을 지금 진행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자본 잠식이 일어난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상장 폐지 조건에도 지금 해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부 차원에서 이제 그쪽 나라의 이제 정부 차원에서 빨리 살려주지 않거나 혹은 이대로 방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게 지금은 1,200원짜리인데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1,000원 이하로 이탈되게 되면 그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투매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LNG 선박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선사들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 한진중공업은 지난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빠진 상태에서 최근에 뭐 이러한 이슈들이 겹쳐지다 보니까 여기서 한 번 더 1,000원대라고 하는 가격대가 무너지는 이 이탈이 나오게 되면 투매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더 위험하다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매수가와 현재가의 괴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버텨보자라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1,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반드시 덜어내셔야 하고 만약에 여기서 대내적인 이슈 때문에 재차 오른다라고 한다면 이 매수가 위로 10% 20% 수익을 보자고 욕심부리지 마시고 매수가 부근에 올라오면 꼭 비중을 줄이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진중공업 삼승 타이밍 스타와 함께 풀어드렸고요. 다음 상담 바로 발톱광으로 이어갈게요. 넷마블 해피해피님의 종목입니다. 기본스탑으로 매수가가 148,500원에 비중을 30% 두고 계시네요. 봤더니 지금 그래도 오늘은 좀 올랐어요. 스타님 네. 오랜만에. 넷마블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사지 말라고 저희 이주익 사지 말에 많이 나왔던 종목인데. 네, 그 전부터 보유를 하셨던 분이에요. 네, 그 전부터 보유했으면 팔으셨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방송을 구걸아 해봐야 안 들으시면 답이 없어요. 이거는 넷마블 뭐 좋아질 것 같습니까? 솔직히 넥슨 인수전도 참여한다는데 와, 난 넷마블 돈 그렇게 많은 처음 알았습니다. 3조 원밖에 없는데 컨소시엄 짜서 가야 돼요. 컨소시엄 짜서 가면 뭐 득을 볼까요? 그 넥슨 인수가 오히려 좀 부정적으로 미칠 수 있는. 아니 넥슨이 게임이 좋아야 뭐 미래가 보이죠. 아니 솔직한 얘기로 해피피님 게임 안 하시나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게임 해보십시오. 넥슨 게임 전망이 밝습니까? 솔직히 게임 주변에 게임하는 사람 다 모아놓고 얘기해보면요. 넥슨은 그 코 올리는 그 초등학생들 돈 강탈해가지고 큰 회사다 이렇게밖에 얘기 안 해요. 저는 카트라이더 크레이지 아케이드 좋아하는데. 좋아하죠. 물론 좋아하는데 근데 그 중요한 건 그런 게임들이 성장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예 없기 때문에 개인 호불호로 좋아하는 게임들이 많겠죠. 저도 게임 정말 이상한 게임 많이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 게임이 대중적이진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넥슨을 이루셔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지금 제가 봤을 때 텐센트에서 꼬셨을 거예요. 넷마블한테 와가지고 야 내가 3대 주주인데 야 우리 한번 넥슨 한번 인수 한번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컨소시엄 짜가지고 혼자 인수하기 좀 그러니까 왜냐면 혼자 인수할 땐 부담이 너무 커. 니네 돈 좀 써봐봐.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냥 한심합니다, 진짜. 예, 제가 봤을 때는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넥슨이라는 회사가 물론 게임 잘 만들고 하는 건 있습니다만은 요즘 게임이 아니에요. 요즘 게임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넥슨이라는 회사에서 만약에 넷마블에 인수해가지고 전부 다 막 우르르 들어가가지고 막 다 인력 바꾸고 하면 뭐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사가지고 제가 그냥 제 시나리오인데요. 텐센트 홀딩스랑 다 컨소시엄 구성하고 넷마블이 인수 만약에 해요. 그럼 쪼개갖고 팔 겁니다. 조금씩. 팔면 뭐 돈 벌 줄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같이 별로 크게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넷마블 저는 그냥 다음 주 목요일 날요.
예, 절반 파십시오. 근데 지금까지도 안 파셨으니까 아마 못 파실 거예요. 근데 저는 파시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고요. 10만 원 깨지면 다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방학 끝났습니다. 예, 게임도 안 가죠. 예. 그냥 저는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만약에 넷마블이 가는 딱 하나의 시나리오가 하나 있어요. 지금 4차 판호 해가지고 지금 텐센트 홀딩스가 이번에 그 중국 판호에 들어갔거든요. 판호에 들어가면서 이제 텐센트 홀딩스 게임들이 거의 한 1년 만에, 1년 좀 안 됐습니다. 근데 1년 만에 신작 게임이 새로 들어가요. 근데 주로 텐센트랑 레이지가 이제 우리나라의 게임사들하고 합작해 갖고 주로 많이 게임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넷마블 게임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잘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럴 때 순간 팍 올라올 때 잘 빠져나오셔야 되니까 그런 거 좀 잘 생각해 보시고요. 왜냐면 리니2 레볼루션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에서 잘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근데 아직 허가된 것도 아니에요. 허가된 것도 아닌데 뭐 갑자기 텐센트 홀딩스, 제가 또 얘기 드리자면 텐센트가 원래 제가 글로벌 슈퍼스타 시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텐센트 홀딩스가 원래는 지금 현재 시진핑 주석이 가지고 있는, 시진핑 주석의 이 태자당 지원을 받았던 기업이 아니에요. 이제 상하이방 계열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들어온 대로 텐센트는 계속 규제만 받고 있어요. 예. 그냥 정치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일단 뭐 매도하시라고 해도 매도 못 하실 거니까 올라올 때 파십시오라고 얘기 못 드리겠네요. 그러면 진짜 올라오면 최종 갭으로 하락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뭐 14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난 꼭 매수가를 보고 싶다. 네. 못 볼 가능성도 없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좀 절망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단은 손절가 10만 원 잡고 보유하고 가시면서 김본스타께서 말했던 그 호재가 나올 때까지 조금 더 장기 보유하실 거면 혹시라도 들고 가시다가 다시 한번 저희 톡스타 쪽으로 연락 주시거나 김본스타 개인 톡방에서 또 상담을 나눠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게임주로 접수가 돼 있어요. 썸에이지 0134님께서 상승 타이밍 스탑으로 1780원에 70%입니다. 매도 시점 부탁드려요라고 하셨어요. 비중 많이 실으셨는데 손실 또 많이 보고 계세요. 참 일단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만약에 한 호가당 10,000원이 넘는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조금 실어도 되는데 이 한 호가당 10,000원 이하, 특히 뭐 1,000원, 2,000원짜리 주식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좀 접근을 많이들 하시는데 네. 오히려 대형주보다 매매하기에는 이 레벨 쪽으로 보면 이 호가가 낮은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싸니까 많이 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1,000원짜리 종목을 좀 많이 좋아하시는데 이 썸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1,000원짜리 기업이 아니죠. 무슨 이야기냐면 10월 달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을 맞은 지금 주가가 낮게 형성된 기업인데 여기서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조금 부족합니다. 최근에 조금 올려주는 모습을 보이고는 했습니다만 이게 왜 보였냐면 바로 이 썸에이지는 모바일 게임을 만드는 기업인데 네. 이 핑크퐁이라고 하죠. 최근에 굉장히 좀 핫했던 이 아기상어 관련 핑크퐁에 대해서 모바일 게임을 제작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썸에이지가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또 핑크퐁이 표절 논란에 바로 휩싸였습니다. 네, 썸에이지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린 다음에 바로 또 표절 논란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뭐 그 노래가 유행이 잘 타서 흥행이 잘 돼서 뭐 유튜브 조회수가 굉장히 높게 가서 게임 만드는 건 알겠지만 게임도 그만큼 흥행할 거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또 이제 뭐 게임을 어떤 수준으로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만드는 데까지의 시간도 필요하고 또 그 만드는 시간 동안 또 다른 것이 유행하게 되면 이 만들어도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단 썸에이지가 단기간 안에 주가를 반등시킬 수 있는 모멘텀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런 거죠. 그동안 조정받을 만큼 지금 조정받은 상황에서 매수가도 그리 높지 않으니까 한번 버텨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아서 1,000원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좀 가차없이 덜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방금 김본사님께서도 넷마블 이야기할 때 이 자릿수가 바뀌는 10만 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모두 던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썸에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00원에서 동전주로 가는 그 1,000원대가 이탈
이탈이 되게 되면 모두 덜어내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인데 왜 그러냐면 게임주는 기관이나 외국인 즉 메이저 수급이 그리 반기는 종목들이 아니에요. 즉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업종, 많은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자릿수가 바뀌는 손절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꼭 인지를 해주시고 일단은 매수가가 낮으니 조금은 버텨보지만 1,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정리를 해야 되고 만약에 보유를 했는데 단기적으로 들어온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재차 상승을 한다면 1,750원에서 1,800원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는 욕심 없이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우리 상승 타이밍 스탁에서 서메이지 가격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빠르게 이어갈게요. 문자입니다. 0271님께서 칩셋 미디어 보내주셨어요. 김보은스타와 함께 풀어볼 거고요. 매수가가 8,200원, 비중은 20%입니다.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가 키워드로 뜰 정도로 며칠 전에 특징주로 부각이 됐었던 종목인데요. 스타님, 이 종목은 앞으로 좀 전망 어떻게 내다보세요? 미래 성장성은 좋습니다, 이 회사는. 그러니까, 정확히 뭐 하는 회사냐면요. 네네. 그러니까, 팹립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설계를 전문을 하는 거를, 이제 IP,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회사면서 이거를 이제 동영상 녹화 기술로 그거를, 이제, 반도체를 팹립스 하려고 하는 데에다가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네. 이제 그런 그런 업무를 주로 하는, 이제 IP 관련 회사입니다. 근데, 지적재산 관련 회사인데, 특허랑 이런 거 상당히 많아요. 전망 좋고요. 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문제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시간이 빨리빨리 전망 좋으면 내일 당장 전망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이 장기 투자를 주로 어느 때 하시냐면 손실이 나서 물리면 장기 투자를 하세요. 예. 수익 나면 바로 마우스 클릭하시고 이게 문제이긴 한데 이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일단 그래도 전망은 좋은 회사고 이번에 흑자 전환했어요. 또 흑자 전환해서 조금씩 구조적으로 좀 좋은 회사고요. 제가 이 회사는 좀 예전에부터 좀 알았던 회사인데 이 회사의 이제 CEO가 상당히 좀 어떤 걸 보여주고 싶냐면요. 제가 보시면 부채 비율을 보십니까? 무찰경영을 하려고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돈 안 빌리고 사업하려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정적인 회사예요. 안정적인 회사고, 이게 꼭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무차익 경영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디다 투자할 데가 많이 없다는 얘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안정성에서는 상당히 뛰어난 기업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단가까지는 충분히 옵니다. 예, 충분히 오니까요. 그냥 좀 기다리시면 그만 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절가 하나 잡아드리자면, 근데 손절가가 좀 너무 길어서 사실 의미가 있겠냐 싶겠지만 5,800원 정도? 예, 이 정도 손절가 잡아주시고 올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손절가 올 가능성 거의 없으니까 그냥 홀딩 하시면서 비중도 적당하세요. 적당하니까 일단은 매수가를 근처에 오잖아요. 그러면 절반 정도만 줄여주십시오. 그리고 이 칩셋 미디어라는 이 회사가 좀 상당히 부각받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는 회사고 나중에 미래에 좀 상당히 좀 괜찮은 회사이기 때문에 어차피 반도체 업황하고 또 비슷비슷하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매수가까지 충분히 오지만 그 매수가까지 충분히 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 비메모리 쪽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에서 한 절반 던져주시고 나머지는 한 10,000원까지 한번 보시는 그런 전략. 좀 시간은 걸립니다. 시간 걸리니까 시간 많으시면 그렇게 대응해 주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전망을 좀 밝게 내다봐 주셨습니다. 투자 성향에 맞게 절반 정도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10,000원까지 길게 보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또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연휴를 기점으로 전후로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주간 이슈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살펴보고 다시 한번 상담으로 이어가는 시간 가져볼게요. 우선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내용은요. 우리나라도 지금 기업들 실적 발표 시즌이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증시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우리 증시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결과도 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상승 타이밍 스타님부터 어떤 기업부터
좀 얘기 나눠볼까요? 네, 일단 뭐 이번 4분기 미국 실적을 좀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역시나 좋은 기업들은 계속해서 좋은 호실적을 좀 기록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면 금융주로 따져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냈고요. 또 이제 우려했던 아마존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거는 바로 애플이라든지 캐터필러, 즉 중국을 상대로 중국의 이제 고객을 상대로 판매를 하는 기업들의 경우는 역시나 이 미중 무역 전쟁 여파로 인해서 굉장히 좋지 못하는 실적을 좀 보였긴 했지만 네.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동안 좀 걱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뭐 작년 10월 달부터 이제 폭락을 했죠. 미국 시장도 폭락을 했고 우리 네. 시장도 폭락을 했는데 폭락을 할 때 어떤 이야기가 화두였냐면 4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로 인해서 주가도 많이 빠졌고 우리의 눈높이들도 굉장히 많이 낮춰졌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실적이 열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실적들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 바로 미리 선반영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지난해 3분기부터 계속해서 이 애플 아이폰의 판매 대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유 때문에 실적이 부진할 것이고 네. 그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4분기 실적 좋지 않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애플의 주가는 반대로 지금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맞아요. 이런 이 4분기 실적은 저는 굉장히 좀 견고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이렇게 되면 또 다음 19년도 1분기 실적 발표가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운 위치가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의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기업들 살짝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김본스타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일단 미국 실적 발표 뭐 엄살 많이 떨었죠. 원래 실적이 엄청 잘 나오고 있는 뭐 엄청난 구간에서는 뭐 사실 많이 엄살 안 떠는데 이제 좀 실적 한번 꺾일 것 같은 때는 이제 눈높이를 먼저 한번 낮춥니다. 많이 낮춰놔요. 실적 시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낮춰요. 점점 낮추다가 뭐 나오면 서프라이즈 다 이러거든요. 한 70% 정도 서프라이즈 기록했는데 상당히 좀 제가 봤을 때 근데 주가에 좀 많이 반영돼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요 키가 되는 기업들은 뭐 캐터필러나 아니면 뭐 애플 그다음에 이제 각 업종별로 키가 되는 기업들이 실적이 아주 긍정적이지만 않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확 돌아서 줘야 전체 업황이 바뀐다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쪽 부분을 좀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실적 발표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종목들을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키가 되는 기업들 상당히 아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의외로 이제 안 중요해지는 기업 실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텔 같은 경우는 뭐 옛날에는 정말 중요했거든요. 인텔 효과라 그래가지고 인텔이 실적 발표하고 그날 좋으면 그 다음날 반도체 쭉 장대 양봉 나온 패턴이 몇 년째 계속 됐었는데 지금 이제 인텔이 별로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업들을 좀 이제 제어 좀 잘 봐주시면은 어느 정도 좀 우리나라 국내 투자하실 때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앞으로 전망은 제가 볼 때 실적 같은 경우가 뭐 나쁘진 않을 거다 계속 나쁘진 않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 만약에 협상이 좀 잘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된 상태라면 요즘에 이제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을 하도 압박을 해가지고 중국이 이제 살짝씩 이제 하나씩 항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는 이제 신용평가 관련해서 이제 신용평가업을 중국이 개방을 했습니다. 개방을 해서 미국 이제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드디어 신평상 하나 들어갔어요. 이제 사실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신용평가사 보면 정말 하는 거 보면 정말 저도 하겠거든요. 저도 크레딧 애널리스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정도로 정말 대충 했는데 뭐 그런 대충 하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지금 중국에 들어가서 이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겠죠. 아마도.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런 이제 카드도 현재 지금 중국이 개방을 하려고 폼은 잡아놨어요. 이렇게. 예. 좀 세팅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러면 이제 아메리카 익스프레스는 현재 50대 50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비자나 마스터는 계속
독자 지분으로 계속 신청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좀 신청은 안 해주고 승인은 안 해주고 있지만 이런 기업들이 이제 무역 전쟁을 통해서 뭔가 진출하는 이슈들이 생긴다 그러면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전망을 좀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하나의 좀 화두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기업들 위주로 미국 기업들도 좀 살펴보시면서 우리 증시도 좀 대응을 해나가야 하는지 김본스타의 의견 함께 하셨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 이렇게 해서 미국의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미국 기업들 실적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번 주에 발표가 났었던 FOMC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예상대로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앞으로도 좀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겠다라고 한 번 더 의사를 밝혔는데 우리 증시에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 좀 어떻게 앞으로 전망을 해보면 좋을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스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이제, 최근에 보면 이렇게 예측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사실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시장이 좋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네. 뭐, 그런데 이제 막상 까보니까 굉장히 좋은 지금, 증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FOMC의 금리 동결은 뭐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 해 가장 큰 그 조정을 줬던 이유가 바로 FOMC의 이 매파적인 발언이었는데 다시 한번 비둘기파적 발언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반대로 지난해는 시장에 조정을 줬지만 이제는 시장에 상승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호재 뉴스임은 맞습니다만 그래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지금 여전히 저는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FOMC에서 금리에 대한 이야기는 좋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은 딱 두 가지인데 바로 이제 셧다운에 대한 재점화가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지금 셧다운이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지금 잠시 중단되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다다음 주에 다시 한번 셧다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걸 핑계로 또 시장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지금 무엇보다 가장 큰 포인트는 이번 주 주말에 열리는 북미 고위급 회담이죠. 이제 아무래도 라이트 하이저라든지 굉장히 강경한 인물들이 지금 나와서 서로의 이제 이권을 위해서 지금 회의를 하는 이번 주가 이제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번 그 북미 정상회담 고위급 회담에서 좋지 못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이것은 시장에 그야말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FOMC의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이 좋은 건 맞지만 여전히 가장 큰 포인트는 지금 북미 고위급 정상회담에 대한 분위기, 뉘앙스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미리 지금 좋을 것을 예상하고 매수를 하는 것보다 앞서 이제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대내적 이슈가 모두 끝나고 나서 시장에 참여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좀 명심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셧다운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좀 보수적으로 좀 우리 시장을 바라보자라는 상승 타이밍 스타의 의견은 계속해서 같은 생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김보스타께서는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네, 일단 뭐 FOMC 발언 보면 파월 같은 경우가 원래 파월 풋, 뭐 예전에 버냉키 풋, 그다음에 앨런 풋 해가지고 풋 있었거든요. 이게 풋이 뭐냐면 파생상품화에서 풋 해가지고 하락 이게 아니라 금리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금리를 꼭 떨어뜨리진 않더라도 금리를 올리려고 했을 때 그걸 못 오르게 잡는다거나 이런 게 이제 시장한테는 좋은 거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거나 올리려고 하는 걸 잡기만 해도 이제 시장 유동성은 풀려 있는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풋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갑자기 교육 시간이 됐는데 일단 풋인데 이 풋을 너무 세게 했어요. 제가 봤을 때 과도하게 세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손바닥 듯이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오히려 이제 제가 봤을 때 더 불안합니다. 이제 연준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불안하거든요.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정권 가지고 있는 쪽하고 그다음에 한국은행이나 중앙은행, 그러니까 중앙은행하고 상당히 좀 원래 중앙은행 독립적이어야 되는데 꼭 무조건 독립적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뭐 예전에 뭐 제가 꼭 이름을 거론하기는 쉽습니다만 그 전에 한국은행 총재님 계셨는데 한 6개월 동안 반대로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계시는 이주호 총재님도 논란이 있죠. 예.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나 그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약간 좀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건 어느 나라 다 있습니다.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근데 다만 이게 너무 좀 파월 의장이 너무 세게 나갔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불안감으로 좀 작용한다. 다만 여기서 이제 좀 물가가 좀 덜 오르는 속도가 좀 덜하고 그 상황에서 신흥국들이 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올라선 상태에서 미국이 다시 물가가 올라오면서 이거 금리를 다시 올리기 시작하는 그런 시나리오 가면 상당히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근데 신흥국이 제자리를 못 잡는 상황에서 금리가 물가가 먼저 올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 또 상황.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 역전되는 현상이 다시 또 나타나면 결국은 또 시장은 꼬꾸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신흥국이 빠르게 안정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뭐 증시 성패가 갈리지 않을까. 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FOMC 발언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해봐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마지막 이슈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오늘 이 톡스 방송 끝나고 나면은 연휴 본격적으로 두 분도 만끽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연휴 기간 동안 좀 체크해봐야 할 이벤트 혹은 체크해봐야 할 업종들을 좀 미리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정보를 제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상승타이미스터님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일단 1월 들어서 굉장히 많은 테마주들이 좀 움직였던 한 달이었죠. 뭐 첫 주자는 아무래도 친환경차 관련해서 수소차, 전기차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올랐었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계절적인 문제다 보니까 미세먼지 관련 기업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 또 중간중간에 뭐 특정 정치인 선거 테마주들도 움직였고 뭐 이번 주 들어서는 갑자기 나타난 예타죠. 예비타당성 면제 관련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연휴가 끝나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겠다 그랬던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연휴가 끝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뭐 증권거래세 폐지를 단기간 안에 뭐 없애겠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이 남북 경협주를 좀 쏠리고 있으면서 지수도 좋다 보니까 증권주도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연휴가 끝나게 되면 증권거래세 폐지 관련 기업들이 저는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재미는 없습니다. 증권주가. 네,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없기 때문에 재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 더 좀 치고 갈 수 있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증권주를 좀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좀 시장을 생각해 보셨을 때 증권주들을 2월 시장에서는 좀 눈여겨보자라는 상승타이밍스타 의견이었고요. 김보스님께서는 어떤 업종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해외 쪽으로 눈 돌려보면 뭐 간단하게 뭐 얘기 드리겠지만 무역 협상 결과 나오겠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결과 나오겠죠. 그럼 경협주 영향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시추공수 그러니까 베이커슈즈 시추공수 금요일에 나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유가 관련한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춘절입니다. 중국도 설날 쉬거든요. 예. 요즘 중국 관련주 너무 안 좋아가지고 과연 영향이 있을지 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중국에서 어떤 이슈가 있을지 그럼 춘절에 소비 관련주들이 조금 꿈틀할지 그 부분은 뉴스를 한번 잘 따라가 보시면 설날 때 아마 설날 끝나고 나면 그 이슈들이 확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뉴스들에 좀 신경 곤두서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넓게 좀 해외 이슈들도 체크해봐야 하는 부분까지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2월 시장을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2부로 돌아오기 전에 우선 퀴즈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할게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로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연말정산, 2번 퇴직금 정산, 3번 카드정산.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연락주시면 되겠고요.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스타분들의 유료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 선물로 드릴 거니까요. 빠르게 정답 보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톡스타 1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고요. 10분만 쉬었다가 이 주식 사지 마라 코너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